안녕하세요. 코드덩이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점프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엔트리가 있습니다. 제가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점프를 할 수 있어요. 뒤에 배경은 자동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복제하기 기능을 사용해서 엔트리가 점프할 수 있는 발판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 발판에 닿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면 게임이 바로 종료됩니다. 자, 지금 먼저 저희가 사용하는 오브젝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플레이어, 저는 엔트리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아래쪽 스타트, 엔트리가 맨 처음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 오브젝트가 있고, 자, 첫 번째 발판은 고정으로 미리 만들어 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발판부터는 복제하기로 사용할 원본입니다. 자, 엔트리는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점프하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는 이 스타트 포인터나 이 발판에 닿을 때까지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먼저 아래쪽 스타트 포인트부터 코딩을 해줄게요. 스타트 포인트와 발판은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좌표값을 활용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특정 X좌표가 될 때까지 계속 왼쪽으로 이동시켜 줄 겁니다. X좌표를 마이너스 1로 왼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자, 이 스타트 포인터의 좌표값이, 스타트 포인터는 조금 큰 오브젝트라서 저는 넉넉하게 마이너스 400 정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상 지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모양을 숨겨주겠습니다. 자, 이 동일한 방식으로 첫 번째 발판도 코딩을 해줄 거예요. 이 첫 번째 발판은 조금 더 작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X좌표값이 마이너스 300보다 작아지면 그때 모양을 숨겨줄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X좌표값이 되도록 고쳐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누르면 자, 천천히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발판은 복제하기 기능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발판을 만들어주는 원본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계속해서 복제본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너무 빨리 만들어지지 않도록 초 기다리기를 줄 건데요. 자, 무작위로 나타나도록 무작위 초를 줄게요. 자, 저는 1.5에서부터 2초 간격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구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오브젝트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원본은 숨겨놓고요. 그리고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를 가지고 와서 코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복제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양을 여러 개를 만들어 뒀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양인데요. 크기와 두께가 조금씩 달라요. 저는 5가지 모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5가지 모양 중에서 랜덤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저는 5가지이기 때문에 1부터 5 사이에 무작위 모양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시작 위치는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치를 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X좌표 값은 화면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넉넉하게 265 정도로 저는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Y는 특정 범위 구간에서 나타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Y 구간은 랜덤으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 랜덤 구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와 이제 점프하는 그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과 똑같이 왼쪽 벽에 닿을 때까지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이때는 복제본이기 때문에 자신의 X좌표 값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를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무작위 위치에서 무작위 모양의 발판들이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뒤에 배경을 모양을 여러 개를 넣어서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발판까지는 모두 끝났고요. 자, 이제 엔트리봇의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엔트리봇의 코딩은 저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만 점프를 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면 자, 그때는 점프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Y좌표 값을 활용해서 만들어줄 건데요. 좀 더 부드럽게 점프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 반복하기를 써주겠습니다. 5만큼씩 약 22번 정도 반복을 한번 해서 높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코드만 하게 되면 자, 저희는 위로 올라가는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죠. 이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 발판에 닿을 때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발판에 닿는지의 조건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까지 반복하기를 이번에는 사용해 줄 거예요. 발판에 닿을 때까지
저희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반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조금 천천히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게요. 마이너스 3 정도로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 구간에 들어갈 구간은 저희는 아이템이 지금 보면 총 3개입니다. 시작점, 그리고 첫 번째 발판, 그리고 뒤쪽에 복사본으로 만들어지는 발판. 3곳 중 어느 한 곳에 닿을 때까지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에 닿았는가? 이 스타트는 바로 첫 번째 발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힐 1에 닿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힐 2. 힐 1이고 힐 2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 부분은 점프할 때 위로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아래쪽 구간은 어떤 물체에 닿을 때까지 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구간이에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코드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안으로 넣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경사 구간에서도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죠. 자, 이제 이 플레이어가 떨어질 때 이 발판에 닿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게임 종료가 되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글상자, 게임 종료라는 글상자를 먼저 만들어뒀어요. 자, 이 글상자는 처음에 모양을 숨겨둘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물에 빠지면 그때 모양을 보이고, 그리고 모든 코드를 멈춰줄 거예요. 플레이어가 물에 빠진 구간 코드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구간은 플레이어가 물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자, 플레이어가 물에 빠졌다라는 거는 플레이어의 y좌표 값을 활용해서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y좌표 값이 넉넉하게 저는 150 정도로 잡아줄게요. 자, 150보다 작아진다면 플레이어가 물에 빠진 걸로 간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코드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어는 점프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제 발판을 뛰어넘어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발판의 너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씩 수치를 바꿔가면서 한번 여러분이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점프를 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게임 종료라는 메시지가 뜨고 모든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발판을 생성하고 엔트리가 점프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만든 게임에 여러분만의 재미난 요소를 담아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